안녕하세요. 원탑 성형외과 조민수 원장입니다. 코끝 성형만 해도 코가 오똑해질 수 있습니다. 코끝 성형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보는 사람들은 첫 번째, 매부리가 있으면서 콧대 높이는 충분한데 코끝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콧대 높이는 충분한데 코끝이 둥글둥글하고 뭔가 포인트가 없는 환자분들. 세 번째는 코가 너무 길어서 화살코처럼 보이시는 분들. 네 번째는 코 모양 자체는 전체적으로 좋지만 코끝이 너무 들려 있어서 들창코처럼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경우. 이런 분들은 코끝 성형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낮은 콧대를 콤플렉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콧대를 일단 높여주게 되는데, 높아진 콧대에 맞춰서 코끝이 높지 않으면 아름다운 코 모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콧대와 코끝 성형을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반대로 코끝만 많이 높이게 되면 그에 비해서 콧대가 낮아서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는 경우에는 콧대를 높여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코끝은 보통 실리콘 보형물과는 별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골 등을 이용해서 높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쓰이는 재료로는 본인의 콧구멍 안쪽에 있는 비중격 연골 또는 귀연골, 여러 번 재수를 한 경우에는 그 연골을 써서 높이기도 하고, 매드포어라든지 합성 연골, 메쉬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제품인데 그런 걸 쓰거나 아니면은 남들이 기증한 기증 연골이라고 하는 제품을 써서 높이기도 합니다. 귀연골은 일단 말랑말랑하고 귀 모양 자체가 약간 타원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코끝에 탑처럼 쌓았을 때 그 둥글둥글한 느낌이 일반적인 코끝 모양과 닮아 있어서 코끝에 쌓기에 좋고요. 비중격 연골은 길이가 충분히 길고 단단하기 때문에 코끝의 지지대로서 사용하기에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연골은 모두 코성형 시 사용하고 나서 다음 코성형 시 쓰기에 부족하면 갈비 연골을 어쩔 수 없이 떼게 되는데, 가장 단단하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추후에 와핑이라고 해서 휘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코성형을 하기 위해서 갈비를 뗀다는 자체에 대한 부담감으로 환자들이 조금 사용을 꺼려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코끝에 실리콘 보형물 같은 인공 보형물을 사용하게 되면 추후에 코끝에 지속적인 하방 압력으로 인해서 염증이나 구축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코 수술을 할 때 어차피 코를 연 김에 콧구멍 안쪽에 있는 비중격 연골을 떼서 쓰는 게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가 조직으로 최대한 코끝을 만들어 주려고 해도 연골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낮고 작은 코는 연골 자체도 보통 작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중격 연골을 채취했을 때 그 연골만으로 코끝을 높이고 사용하는 데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중격 연골을 한쪽을 사용하고 나머지 한쪽은 메쉬 같은 인공 합성 연골을 사용하고, 그 위쪽에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귀 연골을 추가적으로 탑처럼 쌓아서 말랑말랑한 느낌의 코끝을 만들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연골을 채취한 부분의 문제도 줄일 수 있고, 추후에 결과적으로 코끝도 예쁘게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가 조직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주의할 점은, 비중격 연골 채취 시 너무 많은 양을 떼고 남겨놓는 양이 적게 되면 추후에 안장코 변형 같은 코에 2차적인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취 시에는 안전한 양만큼만 채취를 하고 나머지는 부족하면 다른 재료를 보강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